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시급한 게 뭐였냐면은 일단 당장 다다음 달부터 들어가 살아야 되는데 캐나다에 집이 없는 거죠. 그래서 캐나다에 집을 마련하는 게 가장 급선무의 일이 발등에 불 떨어진 일이 된 거죠. 유학원에서는 이제 정착 서비스를 그런 게 있다라고 얘기를 해줬는데 일단 좀 알아봤어요. 근데 알아본데 그 당시에는 지금은 여기 키치너 워털루 지역을 검색을 하고 하면은 많은 정보들이 뜨지만 저희가 올 당시만 해도 그래도 없는 정보는 아니었지만 그렇게 막 풍부하진 않았어요. 그 정착 서비스 업체도 한 군데밖에 없었고 그래서 일단은 이제 여기저기 이제 보니까 뭐 키지지 같은 사이트 찾아보고 뭐 이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쭉 한번 분위기를 봤어요. 키지지 쭉 보고 보니까 대충 가격대 확인하고 분위기 확인하고 이렇게 했는데 분위기만 알았지 실제로 뭐 캐나다에서 생활을 한 것도 아니고 한국의 안방에 앉아가지고 뭐 도대체 집을 산다라는 게 말도 안 되는 일이고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정착 서비스를 이용해야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 전에 일단 그 집을 마련하는 그 기준이랄까 어떤 목표, 방향, 전략 거창하게 얘기하면 이런 부분들을 이제 생각을 한 게 딱 이제 세 가지를 딱 그 정했어요. 왜 이렇게 일이 급하게 돌아갈수록 일을 간결하게 명확하게 이렇게 그 목표를 잡을 필요가 있잖아요. 그 학교에서 배우고 이제 회사 생활하면서 맨날 상사한테 깨지던 거. 그래서 딱 세 가지를 이제 그 포커싱을 했어요. 첫째는 뭐냐면 일단은 애들이 이제 4인 가족이니까 4인 가족이고 그 남자아이 여자아이가 이렇게 7살이 넘으면 만 7세가 넘으면 이제 캐나다에서는 이렇게 혼숙을 할 수 없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무조건 방 3개지. 방 3개짜리 타운하우스를 하자. 렌트를 하자. 이게 기본적인 기준이었어요. 타운하우스가 비교적 저렴했고 또 나머지 그 콘도나 뭐 이런 아파트 이런 거보다는 그래도 좀 생활이 좀 독립적인 생활이 좀 가능하고 그러니까 아무튼 중간 정도 가격대 생각하고 또 생활 여건을 생각했을 때 한 중간 정도 이제 판단을 한 거죠. 그 일단은 뭐 생활비가 얼마가 들지 그다음에 연간 뭐 학비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주택비 이런 비용들이 이제 그 고정적으로 나가는 비용이니까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데서 줄여야겠다라는 게 이제 그 중요한 이제 키포인트였던 거죠. 그래서 방 3개짜리 타운하우스를 한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두 번째. 그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애들이 특히 저학년일수록 캐나다에서는 이제 그 데려다 주고 픽업해 오고 해야 되는 방과 후 등하교를 이제 부모나 가디언이 같이 해야 되는데 그런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학교하고 집하고 가까웠으면 좋겠다라는 게 기준이었어요.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좋겠다. 뭐 스쿨버스를 타고 이동한다 이런 건 이제 생각도 안 했어요. 근데 애들 학교가 중요하기는 한데 저희는 사실은 그 한국의 교육 어떤 이런 그 그런 게 싫어서 캐나다로 왔기 때문에 그런 이유들도 있기 때문에 뭐 굳이 이렇게 학교를 따지진 않았어요. 그냥 퍼블릭 학교면 공립 학교면 어디든지 상관없다 이 정도로 생각하고 왔는데 사실 여기 오시는 많은 분들이 보면은 뭐 학교 랭킹 순위 같은 거 찾아보고 뭐 어느 학교가 좋대더라, 뭐 어느 학교는 고등학교 어느 학교로 가기 때문에 학군이 좋대더라. 뭐 여기 학군 개념은 사실 없지만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그런 거 다 따져보고 재고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또 블로그에도 또 그런 거 문의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참 못 해드리는 편이죠. 왜냐면 저희가 아는 게 없기 때문에 관심이 있는 부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그냥 어디든지 공립학교는 뭐 교육 수준이 다 비슷하다라고 보고 어느 학교든지 공립학교와 가까운 그런 집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희 기준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키지 한번 보고 뭐 구글 스트리트 뷰 한번 찾아보고 이런데 보면서 이제 해보고 하다가 도저히 이제 안 되겠어서 이제 정착 서비스를 이제 연락을 했죠. 키치너 워털로 지역에 이제 한 군데가 있었는데
조기 유학하는 그 업체인데 이제 그 같이 들어오는 가족분들을 위해서 정착 서비스도 같이 했어요. 그 업체에서 저희는 뭐 그 유학 서비스를 이용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정착 서비스만 이용을 했는데 이제 그 업체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그 말씀을 드린 거죠. 이제 저희는 집하고 애들 학교 이 두 가지만 일단 해결이 되면 나머지는 만사 오케이다. 기준 없다. 아무래도 좋다. 이제 이렇게 되는 그런 계약 조건으로 비용을 지불을 하고 많이 듭니다. 비용. 지금 시세는 제가 모르겠어요. 요즘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비용 내고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저희는 만족도 뭐 최고로 좋았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자,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사실 정착 서비스라고 하면은 정착 서비스가 하는 게 이제 가장 크게 보면은 그러니까 주택 문제 해결하고 자동차 구매하는 문제, 애들 학교 문제, 그 다음에 그 면허 문제, 면허증 갱신 면허증 그 교체하고 하는 문제, 그다음에 이제 유틸리티나 하이드로, 그러니까 하이드로 전기 뭐 수도 가스 뭐 이런 거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요즘 없어서는 안 되는 인터넷 뭐 설치, 그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거 공항 픽업하는 거 이런 부분들을 이제 그 전반적으로 이렇게 지원해 주는 서비스를 하는 건데 일단 주택과 관련돼서 이 정착 서비스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여기 집주인이나 그 리얼터들이 그 부동산 중개인들이 캐나다에 살고 있지도 않은 사람한테 무엇을 믿고 어떻게 믿고 그 사람한테 세를 내주냐라는 게 가장 큰 해결해야 될 문제점이에요. 뭐 그래서 이제 뭐 보증을 요구한다거나 아니면 1년치 선불, 뭐 6개월치 선불 뭐 이런 거를 요구를 해요. 이제 뭐 캐나다 사람들이 들으면은 이제 말도 안 되는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요구 조건이긴 한데 뭐 현실적으로 이해는 되는 부분이죠. 뭐 제가 주인이더라도 뭘 믿고 그 사람한테 세를 주냐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 정착 서비스 하시는 분들이 일정 부분 그 본인이 이제 본인의 신용으로 그거를 이렇게 해지를 해주는 경우들이 있어요. 경우들이 있는 게 아니라 사실 그렇게 해서 계약을 성사시키는 거죠. 그게 사실은 정착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장 그 큰 메리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그 정착 서비스를 이용해 가지고 집을 한 연락드린 지 한 3일? 기억으로는 그래요. 한 3일 만에 집을 구했다고 어떠냐고 이렇게 사진 찍어서 같이 보내오셨어요. 이런 조건에 이런 집이 나왔는데 어떠시냐 이렇게 받아서 저희가 이제 뭐 기준이 있어야죠. 근데 보니까 이제 구글 스트리트 뷰 막 이런 데 들어가가지고 그 당시에 스트리트 뷰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거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찾아보니까 뭐 학교 정문화 바로 앞이고 뭐 나쁘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뭐 기준이 없으니까 뭐 그거 아니라고 하면 또 언제 얼마나 기다려야 될지 모르는데 뭐 한 달 내로 이사를 가야 되는데 그래서 그냥 크게 나쁜 것 같지 않아서 바로 오케이를 하고 시세는 이제 키지지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분위기는 알고 있었으니까 근데 이제 그보다 조금 비싼 편이긴 했어요. 저렴한 그 당시에는 그렇게 저렴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지금 와서 보면은 이제 지금 시점에서 보면 엄청 저렴하게 저희가 4년 살았는데 4년 동안 참 엄청 저렴하게 살았죠. 지금 시세 한 반값밖에 안 되는 가격으로 살았어요. 물가가 여기 렌트비가 그만큼 올랐어요. 한 몇 년 사이에. 자, 그래서 정착 서비스라는 게 보면은 블로그에도 그런 질문들을 그런 질문들이 많은데 정착 서비스를 뭐 꼭 이용해야 될까요? 근데 정착 서비스를 그러니까 정착 서비스라는 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뭐 주택 문제, 그 차량 구매하는 문제, 그리고 그 인터넷, 그다음에 이제 유틸리티, 뭐 하이드로, 그다음에 이제 가끔 쇼핑 문제, 쇼핑도 이렇게 봐주시고 이렇게 뭐 아이케아 같은 데도 가고, 그다음에 이제 뭐 학교 교육청과 가서 이렇게 애들 전학시키는 문제 이런 것들 다 해결해주고 하는 이제 면허증, 아까 말씀드린 공항 픽업 같은 문제들을 이렇게 한 방에 해주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인 어떤 생활 환경을 한 3, 4일 내 단기간 내에 이렇게 셋업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엄청난 메리트예요. 이 생활을 하다 보면은 그게 구축이 바로 요즘은 인터넷 같은 경우는 그 정착 서비스를 이용하면은 들어오는 그 날 그 시간부로 인터넷이 개통되게 그렇게 준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와서 한 2, 3, 이틀 정도 있다가 인터넷이 들어왔는데 2, 3일 있다 인터넷이 들어왔는데 지금은 들어와서 이 집으로 키 받아서 키 열고 들어가자마자 인터넷 와이파이 쓸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서비스를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렇게 바로바로 이렇게 생활 자체가 또 생활 편의 시설들이 이렇게 바로 그 셋업이 된다는 거는 이제 생활 적응해 나가고 그 생활해 나가는 데 있어서 엄청난 메리트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되죠. 기회 비용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한 몇백만 원 할 텐데 그 정도의 비용은 어차피 그 서울 살다가 무슨 안양으로 이사 가는 것도 아니고 캐나다까지 와서 살면서 그 정도 비용은 기회비용으로 지불하여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영어가 이렇게 안 되는 분들은 당연히 정책 서비스 생각하시겠지만 영어가 좀 되더라도 이게 이제 캐나다 특히 여기 키치너 워털루 지역 같은 경우에 어떤 생활 물정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낯설고 모르는 상황에서는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실제로 키치너 워털루 이쪽 지역에 와서 사시는 분들 중에 상당수 많은 분들이 실제로 직접 해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직접 주택 한국에서 미리 알아보고 여기 입국하기 몇 주 전에 몇 달 전에 먼저 들어와서 계약하고 가신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실제로 본인 업무 그 스케줄이 시작하기 한 몇 주 전에 일찍 들어오셔서 임시 숙소 같은데 아니면 호텔 같은데 묵으시면서 집 알아서 계약하시고 하시는 분들도 실제로 계세요. 많은 분들이 또 그렇게 하고 계시고 이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좀 고생스럽긴 하지만 그리고 좀 시간이 조금 이렇게 뜻대로 되지 않는 또 예상치 않았던 돌발 변수들 때문에 조금 계획보다 지연되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래도 할 만은 하다. 다들 그렇게들 말씀하시니까 그건 개인의 선택의 문제인 것 같아요. 꼭 정책 서비스를 해야 한다 안 해야 한다는 그렇게 답을 내릴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니까 개인적으로는 이제 추천하는 편이고요. 제가 블로그에 농담 삼아 그런 거를 하나 했는데 정착 서비스가 여기 보면 정착 서비스가 필요하다 필요 없다. 영어에 자신 없는 분, 외국 생활에 자신이 없거나 별로 다녀보지 않은 분, 외국 생활과 상관없이 그런 거 그냥 남이 해주는 거 좋아하는 분, 이런 분들은 이제 정착 서비스 이용하시면 될 거고, 정착 서비스가 필요 없다고 하시는 분들은 영어에 좀 자신이 있거나 여행을 가도 항상 이것저것 이렇게 찾아보고 해보고 그렇게 시대보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영어와 상관없이 이런 거 남한테 시키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나 서비스 비용이 아까우신 분들, 그런 분들은 이제 정착 서비스 이용하지 않으시고 직접 해결하시는 그런 경향을 보이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직접 와서 이렇게 정착을 하시는 분들은 보면은 확실히 그런 분들이 적응력은 빠른 것 같더라고요. 적응을 빨리 하시는 분, 그러니까 원체 그런 적응력을 갖고 있으니까 직접 하시는 거긴 하지만 학교하고 집이 가까우면은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 그지? 장점은 엄마 아빠 입장에선 장점이 많아. 그러니까 너를 돌보고 케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유리하니까 크게 신경 안 써도 되고, 그 다음에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은 캐나다 생활이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특히 학사 일정을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갑자기 스노우데이 학교 캔슬되고 이런 것도 모르고 이런 상황에서 창 밖으로 보고 오늘 학교 가네 안 가네 이러면서 보내고 안 보내고 있었고 그럴 수 있었고, 그런 분들이 있어서 그 다음에 이제 종 치는 거 보고 나가면은 됐고 들어가고 나오는 거를 이렇게 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너희들을 케어하는 데 있어서는 집이 가까운 게 좋았지. 나쁜 거 하나도 없잖아. 나쁜 건 있어. 뭐? 집이 너무 가깝다 보니까 니들이 친구를 사귈 기회가 없었어. 그러니까 집에까지 같이 걸어가고 같이 이동하고 같이 학교 등교하고 하면서 버스를 타던 걸어가던 오며 가며 친구들을 사귈 수가 있는데 우린 너무 가까웠잖아. 그래서 그냥 또 데리고 그냥 바로 와버리면 그냥 길만 건너면 집이었으니까 친구들하고 같이 너 그래가지고 너 옛날에 오웬네 집까지 같이 갔다가 혼자 돌아오고 막 그랬잖아. 트리스탄네 집에 갔다가 돌아오고 막 그랬잖아. 근데 그랬어 너. 그러니까 뒤에 길이니까. 근데 같이 반대 방향인데 가고 막 그랬다고. 그래서 트리스탄 같은 경우는 집에 갔다가 다시 오고 막 그랬잖아. 우리 집으로 학교까지 다시 온 거잖아. 걔는 집에 갔다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그게 무슨 단점은 아닌데 그냥 아쉬운 거. 그게 좀 아쉬운 거였지. 그 친구들 좀 바로 좀 많이 사귀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결국 누나는 학교 지금 여기 그 타운샌드 한 3개월, 4개월 다니면서 친구 하나도 못 사귀고 갔잖아, 중학교. 너도 뭐 1학년 때 하나도 못 사귀었지. 무한한도 못 사겨. 누구 있어? 헤이든? 헤이든? 교장 선생님한테 불려간 거? 아, 그거 버스 타고 아니면 멀리 사는 거. 차 타거나 버스 타야 되는 거. 근데 그렇게 되면은 그거는 이제 엄마 아빠가 그러니까 지켜볼 수가 없는 상황이 되잖아. 그러니까 불안하지 엄마 아빠가 보내놓고 또 너 같은 경우는 학교 생활을 한 번도 안 했잖아. 한국에서 유치원만 졸업하고 바로 왔잖아. 그 상태에서 학교라는 걸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 여기는 이미 학기가 뭐 한국으로 따지면 2학기 중간이 시작된 상태고 한 3, 4개월만 더 다니면은 이제 그 학기가 1학년이 끝나는 상태로 와 있는 그 정도 시점에 지금 들어왔는데 네가 지금 근데 여기가 한국도 아니고 캐나다 영어 쓰는 나라에 와가지고 학교를 보냈는데 학교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 진짜 엄마 아빠는 거짓말 안 하고 이거 화장실 오줌 마렵다고 화장실에나 갈 수 있는지 이런 거 다 걱정했단 말이야. 근데 버스를 타고 그거는 제대로 유치원에 배웠어. 화장실 가야 돼. 아니 배웠든 안 배웠든 그래서 그러니까 뭐 버스를 타는 순간부터는 이제 엄마 아빠 눈 밖에서 안 보이니까 어떻게 되는지 이제 불안한 거지. 불안할 수밖에 없지. 누나는 그래도 괜찮은데 5학년, 6학년 됐으니까 너는 이제 항상 불안한 거였지 그게. 그러니까 이제 엄마 아빠가 데려다 주고 데려오고 할 수 있는 그런 거리, 바로 지켜볼 수 있는 거리, 그런 거리면 좋다고 했는데 그게 그냥 뭐 바로 그냥 그 2층에서 안방에서 창문 열면 학교가 보이는 그런 데였으니까 뭐 금상첨화였지 엄마 아빠는. 여기 6학년 이사 왔을 때도 버스 처음 타는 거 때도 그때도 무서웠는데. 그땐 6학년이잖아. 그래도 그리고 너 영어 할 줄 알고 그래도 문제가 생기면 네가 해결할 수 있잖아. 근데 그때는 전혀 네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뭐 있는지 없는지 엄마 아빠 모르니까. 네가 유치원 때 뭐 화장실 가는 걸 배웠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갈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건 또 다른 문제잖아.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있었고. 그래서 하여튼 집 문제는 집은 하여튼 학교가 가까워야 된다는 게 아빠 학교는 뭐 얼마나 멀어도 그래서 이제 아빠는 버스를 2번 갈아타고 가야 되는 거리에 집을 구하게 된 거지. 그러니까 아빠는 신경 안 쓴 거지. 아빠가 학교 다니는 거는 그냥 중요하지 않았어. 어떻게든 아빠는 다니면 되니까. 그래서 아빠 고생 많이 했잖아 겨울에. 그냥 그 눈보라 치는 데를 그냥 막그 버스가 끊겨가지고 막 걸어 다니고 이러면서 학교 다녔지 아빠는. 컬리지 신청해서부터 이제 그 출국하는 것까지는 요 정도까지가 이제 마무리될 것 같고 다음번에는 이제 실제로 제가 전공했던 우드워킹에 대해서 어떤 걸 배우고 그 다음에 뭐 취업은 어떻게 되고 현재 이제 제가 벌써 졸업하고 일한 게 벌써 5년째가 되더라고요. 그동안 이제 주변에서 어떤 우드워킹이라는 게 어떠한 그 일을 할 수 있고 또 어떻게 대우받고 하는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드워킹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로 다음번 예고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끝.